책을 통해 제주의 현재를 들여다보는 책 속의 제주 이어갑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데요. 7월엔 여름에 만나는 식물책들이 주제입니다. 오늘은 우종영 작가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우종영 작가 좀 이름이 낯이 있기도 해요. 어떤 네. 작가인가요? 네.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사실 세상엔 정말 별의별 직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직업도 있습니다. 의사인데 특별한 의사입니다.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만큼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바로 나무를 치료하는 나무의사라는 직업인데요. 우정영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나무 돌봄 전문 병원을 설립해서 약 30년 넘게 아픈 나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도시나 시골 할 것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종영 씨가 생명을 지켜낸 나무가 무려 수천 그루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숲해설가협회 전임 강사로 다양한 강연을 다니기도 하고요. 나무를 치료하면서 겪은 일들을 또 책으로 엮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산행 1, 2, 풀코스 나무 여행, 나무의사 큰손 할아버지, 발임 등의 책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숲소리 그림책 등을 펴냈고요. 특히 지난 2001년도에 발표했던 책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은요. 고 김수환 추기경이 추천할 만큼 수작으로 뽑히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무려 20년간 10만 부가 팔리는 등 정말 꾸준히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그런 작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무 의사셨군요.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외과 의사처럼 나무의 아픈 부분을 잘라내고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하시던데 와, 이렇게 나무 의사를 하면서 나무를 가까이 보게 되니 나무에게 인생을 배워서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우종영 작가. 오늘 만나볼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책 내용으로 좀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 책은요, 이 나무를 치료하고 그리고 또 숲 해설가를 이 양성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정리한 수필집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5개의 장으로 나눠집니다. 각 장마다 주제가 정말 명확한데요. 먼저 1장에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 나무에게 배우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또 2장에서는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또 3장에서는 30년간 나무의사로 살면서 깨달은 것들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나무의사로서 일하면서 깨달은 어떤 자연의 섭리나 순리 같은 것들, 그리고 이 지혜를 순차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각 나무들의 특성을 소개하는 4장과 5장에서는요. 나무와 더불어 사는 즐거움, 또 나무처럼 단단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 등을 따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와, 나무는 내일을 생각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네. 나무의 어떤 점이 도대체 이렇게 세상을 단단하게 살아가는 그 힘을 내게 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책 속의 그 내용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네, 사실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좀 담아내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짧으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작가님에 대해서 사실 알아보기 전까지는요, 이분은 좀 숲과 가까이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늘 맑은 공기를 마시니까 마음이 무척이나 여유로울 것 네. 같다라는 분일 거라고 추측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 작가는요, 사실 굉장한 완벽주의자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살려내려고 이 밤잠을 줄이기도 하고요. 또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무진장 애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서울 근교의 한 사찰에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나무를 살피러 갔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병들어 죽어가던 나무는 오래된 반송 중에 하나였는데요. 반송이라는 그 나무는요, 나무 특성상 잔가지를 많이 뻗어서 수명 자체가 원래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스님들이 이 반송의 특성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하면서 조금 의아해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스님과의 대화에서 이유를 듣게 되고요. 우 작가는 이후에 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와, 우 작가가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고 하니까 도대체 스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 이야기는요, 1장에 오래된 숲일수록 적당한 틈이 있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화였는지 작가의 글로 소개해 드릴게요.
노스님 한 분이 곁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젊은 스님이 연락을 드린 모양인데 그냥 두시지요. 살 운명이면 그냥 둬도 살 것이고 죽을 운명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죽지 않겠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려는 나무를 억지로 살려내는 것도 순리는 아니지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다. 어쩌면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살려보겠다는 염원이 실은 나무 의사로서 완벽해지고 싶은 욕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다. 그 뒤 나는 모든 나무들을 완벽하게 낫게 해주겠다는 욕심을 버렸다. 대신 나무가 살아있는 동안 조금 더 편안하게 삶을 누리도록 돕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빡빡하던 나무 의사 노릇에 숨 쉴 틈이 생긴 것이 말이다. 덕분에 나는 나무 의사 생활을 지치지 않고 즐겁게 해올 수 있었다. 숲이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려면 틈이 필요하다. 나무가 수명을 다하거나 예기치 않은 재해로 쓰러지면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따뜻한 햇볕이 들고 햇볕을 받은 땅에는 지난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뒤섞이면서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양분이 축적된다. 그래서 숲의 틈은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공간이자 결핍이 희망으로 탈바꿈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와, 자연의 섭리, 자연의 순리라는 게 참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나무가 병들거나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됐을 때 그걸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그 틈을 통해서 새 네. 생명이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숲이 될 수 있다. 그걸 보고 우리 삶도 참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 것만이 아니라 틈을 좀 만들어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알면서도 참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사실 제가 이 내용이 특히 와닿았던 게요. 이게 좀 곰곰이 좀 살펴보니까 제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바쁘게 네. 살아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지난 2년 반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제 자신을 바로 얼마 전에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제가 약 1년 중에 365일 가운데 약 350일가량 일하는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네, 놀랍죠. 며칠을 못 쉬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저와 비슷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지난 2022년 기준으로요, 한국이 OECD 국가를 포함한 44개국 중에서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이 무려 5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OECD 평균 노동 시간에 비해서 약 27.7일을 더 일하는 셈인 건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한 달 가량을 더 일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일이라는 것은요, 일을 하는 목적이 어떤 개인의 커리어를 쌓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건강하고 그리고 또 네. 윤택하게 또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과거의 저처럼 혹은 이 젊은 시절의 이 우종영 작가처럼 삶을 이렇게 좀 빡빡하게 산다면 어찌 보면 좀 목적성이 결여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 뭐 세계가 인정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속에 우뚝 선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됐는데 하지만 이제는 좀 쉼을 알아야 되고 쉼을 실천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틈틈이 좀 휴식과 여유를 통해서 좀 삶을 다시 한번 챙겨야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의 좀 뒷부분에는요, 나무의 특성, 기질을 삶에 대입해서 이야기한다고요. 네, 또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해요. 이 뭐 무인도에 살게 된다면 데려가고 싶은 나무, 뭐 북나무랄지 아니면 단점이 다 열등감이 되는 건 아니다, 멋나무라든지 또 16종 나무의 어떤 특성과 기질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목과 나무의 특성이 아주 찰떡입니다. 재밌기도 한데요. 몇 가지 좀 더 사례를 좀 더 덧붙여서 소개를 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괜찮습니다. 느리면 좀 어떻습니까? 네. 소나무. 가끔은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자. 벚나무. 그러거나 말거나 정신으로
튤립나무, 흔들려봐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팽나무 등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는요, 나의 삶도 누군가에게 이런 향기로 남기를 백리향이라는 이야기를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와, 백리향. 이 백리향과 함께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뒤로 좀 가자면 클라라 하스키를 함께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분에 대한 소개를 함께 좀 들을게요. 아, 네. 이 클라라 하스킬은요, 이 당시 이 모차르트의 모차르트라고 할 만큼 정말 유명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는데요. 청소년기에 세포경화증이라는 아주 희귀병을 앓으면서 등이 굽어버렸고요. 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에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쫓기는 신세였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또 합병증과 뇌졸중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무대 공포증이 생겨서 연주를 못한 시간도 많았지만 화려한 기술을 뽐내던 당대의 피아니스트와 달리 군더더기 없는 아주 담담한 연주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선사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도 그의 연주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작가는요, 이렇게 어렵게 바위 틈에 자리 잡고는 잊을 수 없는 향기를 전하는 백리향과 또 평생 희귀병과 싸우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던 클라라가 정말 닮았다고 하는데요. 시련조차 이렇게 감사히 품을 줄 아는 이가 남긴 향기는 또 오래 남아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법이다 라고 하면서 작가 역시 나 역시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는 이런 향기로 남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다 덮고 나면요. 나는 과연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일까? 그리고 또 어떤 나무와 닮았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합니다. 네. 와, 이렇게 나무 이야기에서 클라라 하스킬이라는 음악가까지 삶을 쭉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정말 인품까지 살펴보게 하는 책,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함께 봤습니다. 날씨 더워지는데요. 시원한 선풍기 틀고 이 책 한 권 보시면서 인생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